강원도 설악산 깊은 골짜기 해발 800m 고지의 외진 산길에 두 마리의 작은 진도견이 나무 말뚝에 묶인 채 버려져 있었다. 생후 2달 남짓한 새끼들은 굵은 밧줄에 목이 졸려 거의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는 순백의 털을 가진 암컷이었고 다른 하나는 등에 연한 황갈색 무늬가 있는 수컷이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두 새끼는 서로를 의지하며 떨고 있었다. 눈보라가 그들의 작은 몸을 덮쳤고 얼음 조각들이 털 사이사이에 박혀들었다. 암컷 새끼의 앞발에서는 밧줄에 쓸려 생긴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들을 이곳에 버린 건 김상철이라는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불법계 번식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급히 강원도로 도망친 자였다. 진도견 번식으로 돈을 벌려 했지만 실패하자 귀찮아진 새끼들을 이렇게 산속에 버린 것이었다. 그는 검은색 스포티지를 몰고 급히 그곳을 떠났다. 이 깊은 산속에서는 아무도 새끼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한수는 66세의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하얀 수염을 기른 그는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3년 전 아내 김순희를 위암으로 잃은 후 그는 춘천 외곽의 작은 집에서 15살 된 진도견 백호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백호는 한수가 아내와 함께 키우기 시작한 개였다. 순백의 털을 가진 대형 수컷 진도견으로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백호는 한수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한수는 백호와 함께 설악산 자락에 있는 형 이한구의 산장을 점검하러 가는 길이었다. 형은 2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산장은 그 이후로 비어 있었다. 한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장 상태를 확인하러 가곤 했다. 낡은 현대 포터 트럭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12월 중순의 강원도는 이미 깊은 겨울에 접어들어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는 1미터가 넘는 눈이 쌓여 있었다. 백호야, 오늘은 빨리 다녀오자.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어. 한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백호에게 말했다. 백호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주인의 말에 화답했다. 노견이 된 백호는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한수에게는 최고의 동반자였다. 해발이 높아질수록 눈은 더 깊어졌고 바람도 거세졌다. 한수는 속도를 더욱 줄였다. 그때 저 앞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급하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워낙 좁은 길이라 한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상대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SUV가 지나가면서 한수는 운전석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표정에는 뭔가 다급함과 죄책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조수석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무언가 상자 같은 것들이 보였다. 이상하네. 이런 깊은 산에 무슨 일로 왔을까? 한수는 혼잣말을 했다. 백호도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진도견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았다. 산장까지는 아직 5km 정도 남아 있었다. 한수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1km쯤 올라간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도로변 눈 속에 뭔가 검은 점 같은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돌이나 나뭇가지려니 했지만 백호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왜 그래, 백호야? 한수는 차를 세우고 상안경을 꺼냈다. 등산을 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트럭 글러브 박스에 항상 넣어두고 있었다.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었다. 저건 개인가? 한수는 급히 차에서 내렸다. 백호도 따라 내려 주인 뒤를 졸졸 따랐다. 눈이 무릎까지 오는 깊이였지만 한수는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가까이 갈수록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나무 말뚝이 하나 박혀 있었고 그 말뚝의 밧줄로 묶인 두 마리의 작은 진도견이 있었다. 두 새끼는 서로 몸을 맞대고 떨고 있었다.
하나는 거의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한수를 바라보았다. 이런 미친 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급히 달려갔다. 백호도 따라와서 새끼들 주위를 빙빙 돌며 걱정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진도견의 본능이 같은 종족의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다. 암컷 새끼의 앞발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밧줄에 묶인 채 발버둥치다가 생긴 상처였다. 수컷 새끼는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흐릿했다. 두 새끼 모두 탈진 상태였다. 괜찮다, 괜찮아. 아저씨가 구해줄게.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추위 때문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매듭이 너무 꽉 묶여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다. 한수는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밧줄을 잘랐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정말 인간이 맞나? 한수는 분노를 참으며 두 새끼를 자신의 두꺼운 패딩 안에 품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 살아있었다. 트럭으로 돌아온 한수는 히터를 최대로 틀고 두 새끼를 좌석에 눕혔다. 백호는 본능적으로 새끼들 옆에 누워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놀랍게도 늙은 진도견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백호야, 고마워. 너 정말 착한 개야. 한수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황을 정리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춘천에 있었다. 80km 거리였다. 하지만 이 날씨에 그곳까지 가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릴 것이다. 게다가 오후가 되면 눈보라가 더 심해진다는 일기예보를 들었다. 한수는 결단을 내렸다. 형의 산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었다. 산장에는 난로와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이 있었다. 일단 새끼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 날씨가 좋아지면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백호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해. 할 수 있지.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다시 새끼들 옆에 누워 지키기 시작했다. 트럭은 다시 산길을 올라갔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한수는 백미러로 새끼들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 암컷 새끼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수컷 새끼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제발, 죽지 마라. 조금만 더 버텨라. 30분 후, 마침내 산장에 도착했다. 형 이한구가 10년 전에 지은 작은 통나무집이었다. 3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한수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온 덕분에 상태는 양호했다. 한수는 급히 산장 문을 열고 두 새끼를 안고 들어갔다. 백호도 뒤따라 들어왔다. 산장 안은 차가웠지만 밖보다는 훨씬 따뜻했다. 불부터 지펴야 해. 한수는 능숙하게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30년간 산을 다닌 경험이 있어 이런 일은 익숙했다. 마른 장작들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산장 안이 금세 따뜻해졌다. 두 새끼를 수건에 감싸 난로 앞에 눕혔다. 백호는 그들 옆을 지키며 가끔 혀로 핥아주었다. 진도견의 모성애적 본능이었다. 따뜻한 물이 필요해. 한수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산장에는 항상 비상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분유도 있었다. 형이 손자들이 올 때를 대비해 놓아둔 것이었다. 분유를 탄 따뜻한 물을 만든 한수는 스포이드로 조금씩 새끼들의 입에 떨어뜨렸다. 암컷 새끼는 조금씩 핥아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컷 새끼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한수는 수컷 새끼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분유를 한 방울씩 넣어주었다. 그리고 목 밑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삼키는 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한수는 산장을 떠날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두 새끼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더 산장에 머물겠다고 했다. 형수님,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밤은 산장에서 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한수야?
혹시 다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설명하기 복잡한데 내일 돌아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수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형수가 걱정할까 봐서였다. 밤이 깊어갔다. 한수는 1시간마다 두 새끼에게 분유를 먹였다. 암컷 새끼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지만 수컷 새끼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다. 너도 살아야 해. 내 친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봐. 실제로 암컷 새끼는 수컷 새끼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작은 혀로 친구의 얼굴을 핥아주며 깨우려고 노력했다. 한수는 수컷 새끼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호흡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 백호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백호는 밤새도록 새끼들을 지켰다. 자신도 늙어서 피곤했을 텐데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수는 이런 백호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 새벽 3시쯤 기적이 일어났다. 수컷 새끼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수컷 새끼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느끼는 벅찬 감정이었다. 동이 트자 두 새끼는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다. 암컷 새끼는 꼬리를 흔들며 한수 주위를 돌아다녔고 수컷 새끼도 비틀거리면서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네. 한수는 두 새끼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암컷 새끼는 순백의 털 때문에 눈이라고 하기로 했다. 수컷 새끼는 밤하늘의 별처럼 희망을 주었다고 해서 별이라고 했다. 눈이야, 별이야. 이제 괜찮아. 두 새끼는 한수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벌써 자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한수는 새끼들에게 이유식을 만들어 주었다. 분유에 으깬 삶은 계란을 섞어 만든 것이었다. 두 새끼는 맛있게 먹었다. 백호야, 이 녀석들 어때? 예쁘지? 백호는 꼭 자신의 새끼처럼 눈이와 별이를 돌봤다. 혀로 핥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밤에는 옆에서 함께 잤다. 한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고 있었다. 오후 2시쯤 산장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한수는 창문으로 내다봤다. 흰색 픽업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위장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내리고 있었다. 한 명은 사냥용 소총을 들고 있었다. 한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새끼들을 버린 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이 근처에서 개 새끼 2마리 보신 적 없나요? 한수는 문을 조금만 열고 대답했다. 개 새끼요? 못 봤는데요. 그래요? 근데 여기 차바퀴 자국이 있네요. 그리고 개 발자국도 보이고.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수를 바라봤다. 그때 백호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다. 15살의 늙은 진도견이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아, 제가 키우는 개예요. 산장 관리차 왔다가 하루 묵어가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혹시 진도견 새끼 2마리 발견하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저희 개거든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려 했지만 한수는 받지 않았다. 잃어버렸으면 경찰에 신고하시죠. 전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뭐, 어차피 이런 날씨에 새끼들이 살아있을 리 없겠지만. 남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근처를 계속 배회하는 것 같았다. 한수는 불안했다. 이들이 진짜 주인이라면 새끼들을 돌려줘야 할 텐데, 하지만 새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버린 자들에게 다시 맡길 수는 없었다. 저녁이 되자 강원도 전체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바람은 시속 60km로 불었고 눈은 시간당 5cm씩 쌓였다. 산장은 바람에 흔들렸고 창문에는 눈이 쌓여 밖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산장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누니와 별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서로 장난을 치고 백호와 함께 놀고 한수의 무릎에 올라와 응석을 부렸다. 이 녀석들, 정말 사랑스럽네. 한수는 두 새끼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기쁨. 그날 밤 한수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아내도 동물을 무척 사랑했다. 특히 개를 좋아해서 백호를 키우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아내였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나요? 이 아이들을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한수는 하늘을 향해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그쳤다. 한수는 인터넷으로 어제 온 남자들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산장에는 위성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다. 검색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 강원도 일대에서 불법계 번식업자들이 적발되어 도망다닌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진도견을 불법으로 번식시켜 비싼 값에 팔다가 단속에 걸렸다. 역시 그랬구나. 한수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 남자들은 진짜 주인이 아니라 불법업자들이었다. 새끼들을 그들에게 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이 새끼들의 진짜 어미는 어디에 있을까? 불법업자들이 어미개도 어딘가에 버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수는 주변을 수색해보기로 했다. 혹시 어미개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수는 백호와 함께 산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누니와 별이는 산장에 두고 왔다. 아직 어리고 추위에 약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었다. 2시간 동안 수색한 결과 산장에서 1km 떨어진 계곡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 성견 진도견의 발자국이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산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백호야, 이 발자국 봐. 어미개가 새끼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백호는 발자국 냄새를 맡더니 깊은 숲속을 향해 걸어갔다. 한수도 따라갔다. 30분 정도 걸어가자 바위 틈 사이에 숨어있는 게 한 마리를 발견했다. 암컷 진도견이었다. 야위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너 혹시 그 아이들 엄마니? 걔는 한수를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니와 별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 아이들, 내 새끼들이지? 걔는 사진을 보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꼬리를 흔들며 한수 주위를 돌아다녔다. 확실히 그 새끼들의 어미였다. 한수는 어미개를 산장으로 데려갔다. 어미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백호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나누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산장 문을 열자 누니와 별이가 뛰어나왔다. 그리고 어미개를 보는 순간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어미개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다. 정말 엄마가 왔어. 한수는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지켜봤다. 어미개는 두 새끼를 혀로 핥아주며 안전한지 확인했다. 새끼들은 어미 품에 안겨 행복해했다.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났구나. 하지만 한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새끼들을 돌보면서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이들과 함께라면 외로움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미개는 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설악산에서 만났고 하얀 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서였다. 설이는 처음에는 한수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수는 매일 산장과 집을 오가며 진도견 가족을 돌봤다. 설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누니와 별이는 날마다 커가고 있었다. 한수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30년간 교사로 일한 경험이 개 훈련에도 도움이 되었다. 인내심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앉아.
눈이와 별이는 금세 명령을 따랐다. 진도견의 높은 지능 덕분이었다. 서리도 한수의 지시에 잘 따랐다. 백호는 이 새로운 가족들과 잘 어울렸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눈이 별이와 함께 뛰어놀기도 했다. 서리와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정말 좋은 개들이야. 모두 착하고 영리해. 한수는 매일 이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개들과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 불법업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3명이 왔고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이번엔 확실히 찾을 거야. 분명히 근처에 있어. 한수는 창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서리와 새끼들은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백호만 한수 옆에 있었다. 여기 불 켜져 있네. 누군가 있나 보군. 남자들이 문을 두드렸다. 한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 며칠 전에 왔던 사람이네요. 혹시 그 후에 개 새끼들 발견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근처에서 개털이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발자국도.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한수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한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야생동물일 수도 있고. 혹시 집 안 좀 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죠. 한수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하지만 백호가 으르렁거리며 나서자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럼 혹시 발견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포상금도 드릴게요. 남자들이 떠나간 후 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한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불법계 번식업자들에 대한 제보였다. 그들의 차량 번호와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록해두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했다. 여보세요. 춘천경찰서인가요? 불법계 번식업자 제보를 하고 싶은데요. 한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 불법업자들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수십 마리의 개를 불법으로 번식시키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안전해졌어.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압수된 개들 중에 눈이와 별이 그리고 서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이들을 동물보호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수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알게 된 법무법인 변호사였다. 한수 선생님, 상황이 복잡하네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는 유기동물 입양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정식으로 입양 신청을 하면 한수가 이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시보호 기간 동안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해요. 한수는 기꺼이 모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개들은 이제 그의 가족이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 동물보호소에서 공무원이 나와 한수의 집을 점검했다. 사육 환경, 경제력,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한수 선생님 댁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네요. 임시보호 승인해드릴게요. 한수는 기뻤다. 이제 합법적으로 서리와 눈이 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임시보호 기간 동안 한수는 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운동과 놀이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동네 사람들도 한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사료를 기부하거나 장난감을 가져다 주거나 산책을 도와주기도 했다. 한수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요즘 이런 분 보기 드문데. 그 개들 정말 복이 많네요. 좋은 주인 만나서.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한수는 더욱 힘을 얻었다. 6개월의 임시보호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정식 입양 승인이 났다. 한수는 설이, 눈이, 별이의 공식적인 보호자가 되었다. 축하드려요. 한수 선생님. 이제 이 아이들은 완전히 선생님 가족이에요. 입양 서류를 받아든 한수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한수는 4마리 개들과 함께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개들이 좋아하는 닭고기와 야채를 삶아 만든 특식이었다. 설이야, 눈이야, 별이야, 백호야.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야. 4마리 개는 모두 꼬리를 흔들며 한수의 말에 화답했다. 한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4마리 개와 함께하는 산책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후에는 훈련과 놀이 시간,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휴식을 취했다. 특히 눈이와 별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생후 6개월이 된 지금 어엿한 진도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설이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한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한수는 이들과 함께 지역의 애견 동호회에 가입했다. 매주 주말마다 다른 개 주인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활동했다. 한수 선생님 댁 개들 정말 잘 키우셨네요. 털도 윤기나고 건강해 보여요. 성격도 온순하고. 진도견이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르나요? 한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 한수는 개들과 함께 설악산 등산을 갔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근처였다. 산책 중에 다른 등산객 가족을 만났다. 부모와 초등학생 아들 둘이었다. 아이들은 진도견들을 보고 신기해했다. 아저씨, 이 개들 정말 예뻐요. 만져봐도 돼요. 그럼 천천히 만져봐라. 아이들이 개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한수는 흐뭇했다. 설이와 눈이, 별이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다. 아저씨는 개를 4마리나 키우시네요. 대단해요. 아이 아버지가 말했다. 사실 원래는 1마리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서. 한수는 1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족들은 감동하며 들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이 개들이 정말 복이 많네요. 1년 반이 지났다. 눈이와 별이는 이제 완전히 성견이 되었다. 몸무게 20kg의 건장한 진도견으로 자랐다. 설이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윤기 나는 털을 자랑했다. 백호는 1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젊은 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히려 더 활기차져 보였다. 한수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동물보호 활동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수 선생님, 저희도 유기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평생 책임져야 하는 일이니까요. 한수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동물을 키우는 것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어느 날 한수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동물보호소에서 온 전화였다. 한수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이 구조하신 개들 이야기가 방송에 나갈 예정이에요. KBS에서 동물보호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한수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저는 별로 방송 같은 거.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고요. 한수는 고민 끝에 촬영에 응하기로 했다.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촬영팀이 한수의 집에 왔다. PD와 카메라맨, 음향감독 등 5명의 스태프였다. 아, 정말 개들이 예쁘네요. 카메라 울렁증은 없나요? 진도견들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곧 친숙해졌다. 특히 누니는 카메라에 관심을 보였다. 촬영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한수의 일상, 개들과의 산책, 그리고 1년 반 전의 구조 현장 재현까지. 한수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제가 이 아이들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저를 구한 거죠. 아내를 잃고 살아갈 의미를 잃었던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한수의 진솔한 고백에 스태프들도 감동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한수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쇄도했다. 감동의 편지, 후원금, 그리고 입양 문의까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유기견 입양을 결심했어요. 후원금 조금이지만 보내드릴게요. 한수는 이런 반응에 놀랐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 하지만 한수는 겸손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도 대부분 거절했다. 대신 동물보호소 후원이나 입양 문의는 적극적으로 도왔다. 방송 이후 한수는 정식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동물보호소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매주 봉사활동을 했다. 한수 선생님이 오시니까 아이들이 다 좋아해요. 보호소 직원의 말처럼 유기견들은 한수를 유독 좋아했다. 한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한수는 또한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동물 사랑에 대해 강연하기도 했다. 30년간의 교직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아,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야.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단다. 아이들은 한수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2년이 더 지났다. 이제 누니와 별이는 완전히 성숙한 진도견이 되었다. 서리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백호만 19살의 고령으로 조금씩 늙어가고 있었다. 한수는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4마리 개와 함께하는 생활이 그를 젊게 만들었다. 어느 가을날 한수는 개들과 함께 처음 만났던 설악산 그 장소를 다시 찾았다. 3년 전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누니야, 별이야. 2개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바라봤다. 그들도 이곳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숲속에서 다른 진도견 가족이 나타났다. 어미개 1마리와 새끼 3마리였다. 야생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한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했다.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날 밤 한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동물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일까? 아니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일까? 하지만 곧 답을 찾았다.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이었다. 형태가 어떻든 진심으로 사랑받고 보호받는 것, 그것이 모든 생명체가 원하는 것이었다. 서리, 누니, 별이, 백호, 이들은 한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한수도 이들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되었지. 4마리 개는 모두 한수 주위에 모여들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설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다. 동물과 인간의 사랑,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다.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한수 선생님 책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유기견 입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동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수가 72세 되던 해 백호가 세상을 떠났다. 21살까지 장수한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한수 곁을 지키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다. 한수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백호는 15년간 함께한 가장 오래된 동반자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친구였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동네 주민들, 동물보호소 직원들, 그리고 한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전국의 동물애호가들까지. 백호는 정말 복받은 개였어요. 한수 선생님 같은 주인을 만나서요. 백호 덕분에 우리가 한수 선생님을 알게 되었죠.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한수는 백호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백호가 떠난 후 서리와 눈이, 별이는 더욱 한수에게 의지했다. 특히 서리는 한수가 슬퍼할 때마다 옆에 와서 위로해 주었다. 한수는 백호를 위해 동물보호소에 백호기념관을 설립했다.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입양을 돕는 공간이었다. 백호야, 내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거야. 백호기념관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매달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한수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물보호 활동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자신은 단지 생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5년이 더 지났다. 한수는 77세가 되었고 서리와 눈이, 별이도 중년의 개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한수는 매일 아침 개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예전만큼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 함께한 세월이 벌써 8년이나 되었구나. 서리는 이제 10살, 눈이와 별이는 8살이 되었다. 진도견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제 중년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한수는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했다.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느 저녁, 한수는 3마리 개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8년 전 그 날처럼. 너희들을 만난 건 정말 기적이었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서리가 한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눈이와 별이도 주인 곁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한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기적은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운 것이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놓아줄 줄 아는 사랑을.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다. 설국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져 갔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기적들을 만들어냈다.